영조 때 특히 제사수가 폭발을 해버려요. 너 누구세요? 나 네 8촌의 사돈이야. 그래서 모여가지고 술 드시지 마십시오. 여긴 제사술입니다. 음복하고 있다고. 그게 2차였거든요. 3차였구나. 1차 때 로제 아파트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아파트. 직접 해보셨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30도, 40도를 마시니까 샤라라라라라 세계정보. 진도 홍주를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안 보이면 편의점 가셔도 돼요. 편의점에도 있어요. 예.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입맛도 더 예민하고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맥이 끊어진 것도 새롭게 이어가고 여러 다양한 주종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제는 전 세계에 소문난 한국의 콘텐츠들. 그렇다면 그 소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과거에서 현재로, 한국에서 세계로. 안녕하세요. 소문난 이야기 MC 이경은입니다. 한국인 하면 빠질 수 없는 문화, 바로 술자리죠.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치킨엔 맥주, 이 환상의 조합. 다들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요, 이 한국 술이 전 세계인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걸리부터 전통주, 그리고 한 잔에 담긴 예절에서 정서까지 오늘은 K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과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상훈 원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중선 썬킴입니다. 술에 빠져있는 신선이란 말이죠. 아유, 좋아요. 네, 저는 술을 사랑하는 원장 이원장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왔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술. 도대체 비결이 뭘까 궁금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해외에는 이미 더 도수가 센 위스키, 그다음에 중국엔 고량주, 데킬라 이렇게 좀 센 도수의 종류의 술들도 많고 와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K술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됐는지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언급하신 술처럼 많이 알려진 술은 아니다. 특히 맛을 봤다는 경험의 측면에서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술이 막걸리, 소주는 덜하지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생막걸리라서 발효가 된 술이고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다 밋밋해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생막걸리의 유통기간이 한 2주 정도? 네. 길어야 한 달일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하고 또 사서 오랫동안 보관했다 마시려면은 도수가 높은 술, 즉 고도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고도주로는 안동소주 정도, 네, 제가 아는 네.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네. 근데 술 자체보다는 먹는 분위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삼겹살을 가위로 잘라서 익히고 그 지글지글하는 소리.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그리고 먹을 때 미각, 네. 또 쌈을 싸서 마늘 넣고 막 이런 이상한 것들 집어넣어서 먹으니까 그런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섭취 방법이 어디 또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 드라마나 K 영화 보면 이제 소맥 말아먹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가까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요즘 젊은 그 MZ 세대들이 소맥을 많이 말아먹는다고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니까 자꾸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진짜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한번 말아먹는 거. K 드라마 한번 느껴보자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 저와 비슷한 정우성 씨가 이거 마시면 우리부터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컨텐츠로 본 외국인들이 나도 저 분위기 한번 느껴보고 싶다. 저 분위기에서 나도 소주 한번 마시고 보고 싶다. 안주와 분위기를 세트로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 문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점점 전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K 술 문화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술 게임이잖아요. 술 게임 어떤 거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저 최근에 그 로제 아파트 때문에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아파트. 직접 해보셨어요? 예. 네. 재밌더라고요. 네, 직원분들하고 해보셨나요? 아니 제 지인들하고 네. 해봤는데 좀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네. 그
그게 2차였거든요. 그런데 3차였구나. 1차 때 그랬으면 싫어했겠죠. 네. 3차 때 하니까 옆에 계신 젊은 친구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도 따라하기도 하고, 예, 물론 따라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하고 싶었겠죠. 예. 혹시 이런 놀이 문화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 문화는 다 사람 사는 거 똑같죠. 그 지금 그 경주 포석정 근처에서 주사위가 하나 나왔거든요. 신라 시대 때 주사위예요. 거기 보면 술 게임이 적혀 있었어요. 노래 부르기, 술 한 잔 원샷 때리기, 진짜 러브샷 하기까지 있었거든요. 천 몇백 년 전에도 원샷 하기, 러브샷 하기가 있었다는 걸 봤을 때 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 네. 네, 유난히 이제 술을 좋아하는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전에도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좀 어땠나요? 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또 이제 너무 우리 민족이 좋아했다는 걸 술을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물론 유교적인 그 어떤 이념 때문에 이제 뭐 먹고 떠들고 즐기는 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절제를 많이 요구한 사회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회의 분위기였으니까 특히 타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란 그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죠. 그 아들들에게 보냈는데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술 계속 먹으면 너 몸 망치고 가정 파탄나고 나라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제발 술 좀 먹지 마라 이런 얘기였어요. 방금 그 정약용 선생님 말씀하시길래 또 말씀드리는데 정조대왕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술 고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수원 화성 건설할 때 이제 그 인부들 다 모아놓고 건배사가 뭐였냐면 불취무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원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취하지 않으면 무기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꽐라 될 때까지 마시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정말로 이제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가 아니라 불취무기라는 건배사를 진짜 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짓자라는 의미였고 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원장님 예. 옆자리에 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술을 못 드셨어요. 그렇게 주량이 안 세가지고. 예. 근데 정조대왕이 딱 봤을 때 놀리고 싶거든. 이리 와봐. 해서 그 옥으로 만든 그 부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꽉 채워가지고 약용야 원샷 해가지고 마신 다음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기록을 또 남기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실 때 또 예절, 주도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술잔을 두 손으로 받아서 술을 받거나 아니면 어른과 함께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서 마시거나 이런 예의 범절이 있는데 이게 딱히 뭐 교과서로 명명이 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런 예절이 있었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데 농경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술이 이제 그 공동체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취해야 되게요. 누구 하나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 전통이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밑장 깔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셔야 되는데 난 다 마시는데 넌 안 마시냐. 이제 중국이 약간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장 깔지 마라고 하지만 중국 말로는 네 양위마란 말이 있거든요. 네가 양 키우다, 양육하다, 위가 생선. 밑장 깔면은 너 거기 남겨진 술로 물고기 키우냐? 그러니까 원샷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농촌 지역에서 파는 이런 그 술잔을 보면은 안에 잉어가 있는 술잔이 있거든요. 그게 그 상징이에요. 잉어 키우지 말고 마셔라.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보니까 다 같이 마시자라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술을 똑같이 좀 많이 마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좀 유사한 점이고 이에 반해서 일본은 참잔이 아주 일상화돼 있죠. 네. 물론 근데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와 다른 점은 난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또는 그만 먹고 싶습니다만 잔을 엎어놓으면 네. 이제 더 이상 술을 권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잔을 엎어놓는다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령껏 예, 그 자리에서 꿋꿋이 버티는 그런. 방금 원장님 그 말씀 듣고 네.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잔 엎었다? 네. 전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자리 안 부를 거예요. 네. 그만큼 이 관계 맺음에 있어서 이 술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같은데 조선시대 때도 술이 그런 역할을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 정말 으쌰으쌰 분위기의 그 술도 마셨지만 일단 집안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이제 그 이른바 차례
날, 제삿날, 그 집안 행사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제 술이 들어갔어요. 그 세종 때도 이제 술을 마시지 마라라는 약간 금주령 비슷한 게 내려졌지만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지 마라라고 금주령을 내렸던 것이 영조 때거든요. 그때 몰래 술을 만들고 마셨을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집행됐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조 때 특히 제사 수가 폭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온갖 일간 친척들이 다 모여. 너 누구세요? 나 네 팔촌의 사돈이야. 그래서 모여가지고 술 드시지 마십시오. 여긴 제사술입니다. 음복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사를 핑계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 흥미로운 얘기인데. 네. 네, 술 마실 구실을 일부러 구실이라뇨? 만들고. 예전에도 술로 인한 뭐 좋은 에피소드, 안 좋은 에피소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술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몽골이 세계 제패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초원에서 이른바 몽골 제국을 만든 다음에 쭉쭉쭉 뻗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몽골인들은 마유주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의 젖을 발효시킨 술을 지금도 마셔요. 근데 도수가 한 2도, 3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몽골 가서 마셔봤지만 이걸 한 드럼통 마셔야지 약간 취기가 와요. 그리고 이게 도수가 낮다 보니까 금세 썩거든요. 그 몽골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몽골 초원이. 그래서 몽골인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고 겨울철에 좀 약간 버티고 우리가 먼 길을 말을 타고 떠났을 경우에 약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술이 필요한데 뭔가 없을까 하다가 이 양반들이 중앙아시아 지금의 중동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당시에 중동에 있던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를 다 끓여봤어요. 포도주를 끓여봤는데 이게 증류가 되면서 똑똑똑 떨어지면서 아주 높은 알코올의 이른바 이 증류주가 나온 거죠. 마실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치료약으로 썼어요. 이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아라크라고 불렀어요. 아라크가 이제 아랍어로 땀방울이란 말이거든요. 마침 요때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쳐들어왔네. 2도 3도만 마시다가 30도 40도를 마시니까 샤라라라라라 세계정복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몽골군들이 점령하는 데마다 증류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려를 침공한 다음에도 이 양반들이 그 증류센터를 만들거든요. 어디다 만드냐면 안동, 개성, 제주도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것이 안동 소주, 개성 소주, 제주도 소주거든요. 놀랍게도 개성 소주는 지금도 아까 땀방울이 아라크라고 했잖아요. 개성 아락 소주라고 해요. 그래서 몽골군이 소주를 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좀 다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약주, 또 이강주, 또 소주 이렇게 술마다 이제 명칭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술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이 붙은 거죠. 왜냐면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강주도 소주의 하나의 종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강주는 전라북도의 전통 술이죠. 배랑 생강으로 이제 만든 술이고. 우리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술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전통주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막걸리 있고, 막걸리는 또 이제 탁주라고도 하죠. 네. 탁주 있고 청주 있고 약주 있습니다. 왜 뭐가 다르지 하면 탁주는 그냥 막걸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는 맑은 술이죠. 그야말로 일본 사케도 청주인 거고. 그러면 약주는 뭐지 이렇게 하는데, 약주는 다른 아까 뭐 이강주처럼 배를 좀 넣거나 또는 뭐 좁쌀을 넣거나 뭐 이런 또 인삼 강화 같은 경우에 가루를 넣거나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또 만들기도 하죠. 예. 우리 한국 술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뭐 말씀해 주신 소주도 있고 그리고 막걸리도 있고 전통주도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예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에게는 반드시 술 한 잔을 올려라라고 예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집마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이제 가양주라고 해서 그 제사 때 올리는 술들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이게 한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은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그 이제 전국에 있는 가양주 생산 그 집들이죠. 그걸 조사해 봤을 때 한 800개 정도로 집계가 된 게 있는데, 그 수많은 가양주들이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일본 봐라, 일본 사케가 종류가 저렇게 많다, 우리는 왜 소주가 종류가 몇 개밖에 없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본 사케 이상으로 우리가 종류가 많았거든요. 그걸 좀 부활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 부활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술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술이 발달한 나라들 보면 그 이런 규제가 적거나 또는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네. 가능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맥주의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맥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물론 나라가 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히피 운동이 있었죠. 이제 히피 반문화 운동이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해야겠는데 가장 중요한 20대 뭐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일이 없어. 네.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뭘 했느냐? 이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창고에서 맥주 그리고 위스키 양조장을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 맥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만큼 저는 지금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면 더 젊은 사람들이 또 지금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입맛도 더 예민하고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규제가 좀 풀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주 지금 맥이 끊어진 것도 새롭게 이어가고 또 지금 소주나 막걸리를 베이스로 한 또 여러 다양한 주종들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그 외국 친구들에게 외국 친구에게 이제 전통주 하나를 추천해 준다 하시면 어떤 술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진도 홍주를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에서는 이만큼 저렴하면서도 높은 도수의 술이 없어요. 그리고 술이 달면서 색깔이 무지 이뻐요. 그래서 이게 안전뱅이 술의 대표적인 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외국 친구들이 또 술을 잘 마셔서 주량이 세서 진도 홍주 정도 줘야 술값 덜 들면서 취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좀 진도 홍주도 다른 그 술도 있지만 이런 술이 좀 더 정류를 좀 더 잘해서 깨끗하게 뒷맛을 좀 피니시를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진도 홍주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진도 홍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시중에서는 쉽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광주 송정역에 가시면 바로 팝니다. 네, 여러분 광주 송정역에 가시면 대전역에 성심당 있듯이 광주 예. 송정역에 가면 주류 판매점 가면 그 지역에 근데 뭐 다른 술들도 우리 전통주들도 그 지역에 역에 가면 네. 대표 역에 있죠. 가면 다 있습니다. 예. 이제는 열심히 눈 크게 뜨고 뭐 그렇게 안 보이면 편의점 가셔도 됩니다. 편의점에도 있어요. 예, 제가 그 편의점 갔어요. 광주 송정역에서. 얘가 그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킴님은 어떤 술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쌀막걸리요. 쌀막걸리를 이제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하긴 흔하지만 이게 흔한 게 아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정말 민중들의 그 애환을 느끼려면은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 하나됨을 느꼈던 한번 막걸리를 한번 맛봐라. 그러면 정말 한국의 혼, 소주도 좋지만 이걸 느낄 수가 있다. 특히 젖지 마라. 우리 원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막걸리 이렇게 흔들어 드시는 분들은 하수예요. 아, 그래요? 딱 놓고 쫙 침전물이 가라앉았을 때 위에만 마시는 거 이걸. 아닌가요? 아니 뭐 지금은 그렇게 마시고 싶고요. 네. 근데 젊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걸 밑에까지 먹어야 그렇죠. 취기가 빨리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거 하셨나요? 예. 우리 젊었을 때는 학생 때는 그 새끼 손가락 손톱만 이렇게 길었어요. 막걸리 이렇게 저어 마시려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홍주 그리고 쌀막걸리. 쌀막걸리. 네, 쌀막걸리는 저도 즐겨 마시는데 홍주는 맛보지 않아서 제가 오늘부터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 K술에 대한 이야기 이것저것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하고 그냥 즐거웠습니다. 술 얘기하니까. 네네. 예, 그리고 좀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술은 일단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근데 만만이 아니라 실제 양조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에서 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술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집에서 이제 온도락스 해가지고 혼자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술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싶은데 우리 술은 그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람 사는 정을 느끼면서 스토리를 나누면서 마시는 그런 술이다라는 걸 이제 세계인들이 좀 알아주십사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 술에는 정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인 모두가 즐기는 K술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소문난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